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립니다.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의 불청객이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신광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더워지니까 식중독 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좀 어떤가요? 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식중독 환자의 75%가 8월과 9월에 발생했습니다. 8, 9월에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가 야유회나 가족 나들이 등이 야외 활동 등이 많아지면서 급식이나 도시락 등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면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등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식중독 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살모넬라균이라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실 좀 생소한데 어떤 균인 건가요?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은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네. 이 중 장염 살모넬라균은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세균과 다른 종류의 세균으로 동물과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입니다. 육류나 계란, 우유, 버터 등의 균을 포함한 동물의 분변이 오염될 경우 사람이 이를 섭취하게 되면 발병합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고 8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모넬라균 어디에 서식하나요? 네, 살모넬라균은 닭, 오리 등의 가금류, 돼지, 두더지, 소와 같은 가축동물이나 야생동물, 이구아나 개, 고양이, 햄스터 등의 애완동물이 주 병원소가 되고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의 환경에 접촉되어 오염된 물, 음식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달걀 등의 난류와 케이크, 계란지단 등의 가장 많고요. 네. 김밥 등의 복합 조리식품, 육류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우리가 좀 쉽게 접하는 음식에도 이 살모넬라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모넬라균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달걀 등 난류 구입 시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된 것을 구입해야 하고요. 산란 일자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합니다. 시장, 마트에서 장을 볼 땐 난류, 육류 등 장보기 마지막에 구입해야 되고요. 네. 가급적이면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하여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귀가 후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교차 위험 방지를 위해서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난류, 육류 조리 시에는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주시고요. 네. 칼, 도마를 반드시 구분하고 난류와 육류를 만진 후에는 비누 세정제 등을 이용하여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엔 식중독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식중독 사연 관련해서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소울푸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밥입니다. 제가 워낙에 생선회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게 되는데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나 초밥 같은 날 음식을 먹을 때 녹차를 먹어주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탈도 안 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초밥을 녹차랑 같이 먹어볼까 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날 생선, 날 음식에 녹차,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효과가 좀 있나요? 네, 녹차는 식중독의 대표적 원인균인 장염 비브리오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콜레라균 등의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여름철 음용수로 적합하며 회나 초밥 같은 날 음식을 먹을 때 녹차를 마시면 식중독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식중독균을 억제하고 해독,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자님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이 날 음식을 먹을 때 녹차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 식중독 증상이 있을 땐 약을 먹고 그냥 집에서 쉬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네. 식중독균에 감염이 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구토, 설사, 복통 등에 시달리게 되지만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에서 3일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은 식중독에 걸리기도 쉽고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탈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신속히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만 생각해서 항구토제나 지사제를 섣불리 복용하는 것은 복통이 지속 악화될 수도 있고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또 민간요법에 기존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증상의 원인을 찾고 악화된 어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잖아요. 이게 식중독에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개인 위생과 식품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나 음식을 조리하기 전 혹은 식사 전에 손 씻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음식을 조리 시에는 완전히 익히고 조리된 식품은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음식을 보관할 때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오염된 음식은 사실 냉장고에 넣어두더라도 음식물 속에 균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요? 또 세균 증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냉장 보관을 믿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일부 식중독은 음식물을 끓여 먹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철 음식은 최대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맞춰보겠습니다.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찌개처럼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이렇게 찌개를 같이 놓고 막 먹잖아요. 이게 다양한 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식중독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으킨다 정답 O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우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가 되는데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무증상으로 복용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수조를 통해서 음식물이 오염이 되어 식중독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색 포도상균에 의한 식중독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음식물이 오염이 되어 발생하는데 음식 속에서 번식한 포도상균이 내놓은 독소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끓여 식중독의 원인균을 박멸한다 하더라도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이 개인 위생 굉장히 중요할 때 같이 먹는 것 삼가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이온 음료를 섭취해 주어야 한다. 이거는 식중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장염이 생겼을 때 그 파란색 이온 음료를 좀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식중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맞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식중독의 일차적 치료 목표는 탈수를 막는 겁니다. 구토나 설사로 인해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네.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순수한 물보다 더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장내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의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음식물의 해동과 냉동은 자주 해도 된다. 음식물의 해동과 냉동, 사실 음식을 이렇게 밖에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뭐 떡이나 고기 같은 거 바로 이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해동과 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해동 시 짧은 시간에도 식품 내 세균 증식의 우려가 크고 보통 냉동을 한다면 세균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이것은 죽진 않고요.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해동 이후에는 세균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식품이 다시 얼리면서 완전히 얼기까지 세균이 계속해서 음식 내에 증가하게 되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냉동된 식품은 조리에 쓰일 만큼만 딱 녹이고 해동이 끝나면 바로 조리에 들어가도록 하며 일단 해동한 식품은 바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약한 수준의 식중독은 대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설사, 구토를 지속할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틀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하루 3회 이상 설사를 하거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한 복통이나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